2015년 제1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전기기기 어렵죠?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기기기 딱 보면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정류기 이렇게 딱 5파트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잘 생각하셔서 조금 분류를 좀 해가시면서 공부하시면 아마 분류하기 전보다는 좀 쉽게 공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그러면 예, 이번 회차도 문제에서 글로 나오는 문제 암기하고 간단한 계산 문제 풀어가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유도전동기의 2차 여자 시 2차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 전압 EC를 2차에 가한 경우 옳은 것은 단 SE2는 유도기의 2차 유도 기전력이다. 어렵죠? 예, 41번의 답은 2번입니다. 예, 90도 위상을 빠르게 가하면 즉 진상전류를 가한다는 얘기죠. 예, 90도 위상이 빠른 전류를 가하면 역률은 개선되겠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문제로 하겠습니다. 예, 41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42번 정격이 10마력 200V인 직류 분권 전동기가 있다. 전부와 전류는 46A, 전기자 저항은 0.25옴, 계자 저항은 100옴이며 브러쉬 접촉에 의한 전압 강하는 2V, 철손과 마찰손을 합쳐 380W이다. 표유 부하손을 충격 출력의 1%를 한다면 이 전동기의 효율은 문제만 봐도 머리 아프죠. 이 문제는 해설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좀 약간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런 문제는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자고요. 예, 이런 문제 답은 1번입니다. 예, 이런 문제를 알고 싶으시다, 설명을 듣고 싶다 하시면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올려주세요. 예, 그러면 그때 제가 따로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42번은 문제와 답만 암기하는 그런 문제로 하고요.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43번 자동 제어 장치에 쓰이는 서버 모터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 중 틀린 것은 이 서버 모터. 그 서버 기구 제어에서 그 입력 신호를 받아서 마지막에 출력을 하는 그런 모터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 모터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 중 틀린 걸 찾으랍니다. 답은 4번입니다. 직류 서브 모터에 비하여 교류 서브 모터의 시동 토크가 매우 클 것. 얘가 틀렸습니다. 시동 토크는 직류 서브 모터가 더 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에서 또 이론을 알아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43번은 4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1, 2, 3번은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번 직류 전동기의 제동법 중 동일 제동법이 아닌 것은 여기서의 제동법은 외부에서의 외력으로 멈추게 하는 방법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전기를 이용해서 멈추게 하는 방법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보기 4개 중에 다른 제동법은 어떤 거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답은 4번입니다. 전원의 극성을 바꾸는 그런 제동법은 역전 제동이라고 하고요. 요 위에 회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한다. 전기 에너지를 저항해서 열 에너지로 소비시켜 제동시킨다. 복권 전동기는 직권 계자 건선의 접속을 반대로 한다. 이 방법은 다 그 발전기 원리를 적용해서 정지시키는 발전 제동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 2, 3번은 발전 제동이고 4번은 역전 제동으로 동일 제동법이 아닌 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기출문제에서 이론을 알아가는 그런 문제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5번 저항 부하인 사이리스터 단상 반파 정류기로 위상 제어를 할 경우 점호각이 0도에서 60도로 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출력 평균 전압은 몇 배가 되는가? 네, 이 얘기는 이제 단상 반파 정류기를 이용해서 이제 정류를 할 때 점호각이 60도일 때의 출력과 점호각이 0도일 때의 출력을 비교해서 점호각이 60도일 때의 출력이 0도일 때 출력보다 몇 배가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알려면 단상 반파 정류 평균 전압을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그 단상 반파 정류 평균 전압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루트 2 파이 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점호각이 되겠죠. 여기다가 입력 전압, 얘는 교류고 정류된 전압은 직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단상 반파 정류 평균 전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점호각이 0도일 때의 그 평균 전압을 구해볼까요?
0도일 때는 요 알파에 0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루트 2파이분의 1 플러스 코사인 0도가 됩니다. 코사인 0도는 1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2파이분의 2 곱하기 입력전압. 요렇게 되는 거고요. 점호각이 60도일 때 이 알파에다가 60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2파이분의 1 플러스 코사인 60. 코사인 60은 2분의 1, 즉 0.5입니다. 그래서 루트 2파이분의 1 플러스 0.5 곱하기 입력전압은 루트 2파이분의 1 플러스 0.5니까 1.5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2파이분의 1.5 입력전압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식을 점호각이 0도일 때와 60도를 비교해 보면 점호각이 60도일 때는 0도일 때, 점호각이 0도일 때가 얘죠. 얘보다 2분의 1.5배가 큽니다. 요거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건 비례식을 사용하는 건데요. 자, 점호각이 0도일 때의 그 평균 전압 대 점호각이 60도일 때의 평균 전압은 점호각이 0도일 때 루트 2파이분의 2의 2지요. 이거 대 루트 2파이분의 점호각이 60도일 때는 1.52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비례식을 정리해 주는데 어떻게 정리하냐면 얘랑 얘랑 이렇게 곱합니다. 그러면 이 60은 은이 아니죠. 곱하기니까 곱하기 루트 2파이분의 2의 2는 얘랑 얘랑 이렇게 곱한 게 같습니다. 그래서 이 d0 곱하기 루트 2파이 분의 1.52와 요 앞에 게 이렇게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그 점호각이 60도일 때, 점호각이 0도일 때보다 몇 배 그 평균 전압을 갖냐 그거잖아요. 그래서 점호각이 60도일 때 평균 전압을 기준으로 식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이 D60은 얘 이렇게 넘어가면 아래 위 바뀌죠. 그래서 이 D0 곱하기 루트 2파이 분의 얘 이렇게 올려서 적을게요. 1.52 곱하기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아래 위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입력전압 2분의 루트 2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이 약분되고요. 루트 2 파이, 루트 2 파이 약분됩니다. 그래서 남은 건 2분의 1.5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2의 60은 점호각이 0도일 때 곱하기 2분의 1.5가 되는 겁니다. 2분의 1.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5 곱하기 얘가 점호각이 0도일 때 얘 값이죠. 얘가 점호각이 0도일 때의 값입니다. 점호각이 0도일 때의 값은 루트 2파이분의 2,2예요. 그래서 루트 2파이분의 2,2를 이렇게 써준 거예요. 자, 그래서 60도일 때, 점호각이 60도일 때 평균 전압은 점호각이 0도일 때 평균 전압보다 2분의 1.5배가 크다. 이건데 보기에 2분의 1.5배가 없죠. 그래서 요 그 분모와 분자에 2를 곱해줘서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호각이 60도일 때 평균 전압은 점호각이 0도일 때 평균 전압보다 4분의 3배가 된다. 그렇게 해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요 비례식 사용하는 거 요거 이해가 안 되시면 요거 옆에다 이렇게 적어 두세요. 그래서 나중에 또 복습하실 때 요거 딱 보시면 아 그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이런 비례식을 사용했었지 요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45번은 답 1번이라는 거 이거 여러분 한번 꼭 풀어 보시고요. 요 공식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46번 3상 동기 발전기에 병렬 운전시키는 경우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않아도 되는 조건은 그러니까 동기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을 알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은 기전력의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이 같고 상회전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회전수가 있죠. 회전수는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서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을 좀 알아보면 변압기 병렬 운전 지금은 이 문제는 발전기예요. 그죠?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은 극성, 권수비, 전격 전압,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아야 됩니다. 그거까지
알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번 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이 아닌 건 회전수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7번 병렬운전을 하고 있는 두 대의 삼상 동기 발전기 사이에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여자 전류의 변화가 있을 때 무효 순환 전류가 흐릅니다. 이 문제에서 이론을 알아가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47번은 1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번 단상 변압기에서 전부와 2차 전압은 100V, 그러니까 부하가 걸렸을 때의 전압입니다. 100V이고 전압 변동률은 4%이다. 이때 1차 단자 전압은 단 1차와 2차 권선비는 20대 1이다. 자, 이 문제는 2차에 부하가 걸렸을 때 전압을 줬고요.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이때 2차 무부하 전압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차 무부하 전압을 알아낸 후에 그 전압을 권수비를 이용해서 1차 전압으로 환산시켜서 1차의 단자 전압을 알아내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전압 변동률 공식 무부하 단자 전압 마이너스 전부하 전압 나누기 전부하 전압 곱하기 100으로 나타낼 수 있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라고 했습니다. 요거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되고요. 여기서 전압 변동률이 문제에서 4%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2차 전부하 전압이죠. 전부하 전압이 100V라고 줬습니다. 그럼 이때에 무부하 단자 전압을 구하면 이 전압 변동률 식에서 무부하 단자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단자 전압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차 무부하 단자 전압을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압 변동률 무부하 단자 전압에서 전부하 전압을 뺀 거에 나누기 전부하 전압 곱하기 100. 여기서 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만 놔두고 다른 애들을 다 이항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전부하 전압, 2차 전압, 2차 전부하 전압은 요 무부하 전압에 나눠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전압 변동률에 이렇게 곱해주고요. 그러면 여기 우변에는 요렇게만 남겠죠. 그 다음에 요거 곱해진 100을 넘기면 100을 나눠줘야겠죠. 그러면 우변에는 요렇게만 남을 겁니다. 그 우리가 이제 구하는 거는 여기 무부하 단자 전압 얘니까 마지막으로 얘를 넘겨주면 빼기 2차 전압이니까 빼기는 넘어가면 더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에 더하기 2차 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준 단서 전압 변동률 4 넣고요. 그 다음에 전부하 2차 전압 100V 넣고요. 그 다음에 전부하 2차 전압 100V 넣어서 계산하면 104V가 나옵니다. 이 104V는 2차 무부하 단자 전압이죠. 근데 문제에서 권수비를 줬습니다. 권선비나 권수비나 같은 얘기예요. 이 권선비는 무슨 얘기냐면 1차 전압을 20V로 했었을 때 2차 전압이 1V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140에 그러니까 2차 전압이 140이 아니라 104V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가 20을 곱해주면 1차 전압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 단자 전압은 2차 무부하 전압에 권수비 20을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20 곱하기 104 해서 2080V가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단자 전압은 2080V.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 역시 제가 목이 터져라 얘기하는 간단한 계산 문제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꼭 스스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압 변동률 이 공식 많이 나오죠. 이때까지 저랑 같이 쭉 공부하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전기기기에서 전압 변동률 구하는 공식 자주 나오니까 이거는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48번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49번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중 저항 제어와 관계가 없는 것은 답은 농형 유도전동기입니다. 농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는 주파수와 극수를 바꾸거나 전압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속도 제어를 하는 거지 저항 제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49번 역시 문제에서 이론을 알아가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49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50번 변압기의 여자 회로의 어드미턴스를 구하면 답은 1번입니다.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겠죠. 변압기 여자 회로의 어드미턴스는 V1 인가 전압 분의 여자 전류라는 거. 근데 여기서 여자 전류의 임피던스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의 역수기 때문에 I0분의 V1이 되겠죠. 50번 여자 어드미턴스를 구하면 1번이라는 거 요거 암기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51번 전부하 전류 1A, 역률이 85%, 속도가 7500rpm이고 전압과 주파수가 100V, 60Hz인 2극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가 있다. 네, 직권 전동기랍니다. 네, 이때 전기자 직권 계자 권선의 시료 저항의 합이 45m라 할 때 전부하 시 속도 기전력은 단 계자 자속은 정형적으로 변하며 브러쉬는 중성축에 위치하고 철소는 무시한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속도 기전력을 물어본 거죠. 네, 속도 기전력은 출력의 전류를 나눠서 구합니다. 그래서 속도 기전력 공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력 어떻게 구할까요? 출력은 입력 마이너스 손실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입력이 VI 코사인 세타고 손실은 I 제곱의 R로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력 VI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손실 I 제곱의 저항인데 여기서 전기자와 직권 계자 권선의 시료 저항이 45ohm이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얘가 45ohm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선 전압은 100V고요. 네, 전류는 1A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전기자와 계자 권선의 저항 45ohm이라고 줬죠. 그러면 우선 직권 전동기 출력을 구해보면 출력이 VI 코사인 세타, V 전압 넣고요. 전류 1A 넣고 코사인 세타 역률이죠. 역률이 85%이기 때문에 계산할 때는 0.85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손실,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 저항값이 45ohm이라고 했으니까 1의 제곱 곱하기 4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출력을 구하면 45W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5W를 여기다 넣어주고 문제에서 준 1A를 여기다 넣어줘서 계산을 해주면 예, 속도 기전력은 45V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예, 이런 공식을 대입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지?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요. 예, 우선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나는 이렇게 해결하겠다. 예, 이런 생각으로 그냥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만 연습을 해 두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딱 보고 거기에 맞는 공식을 찾아내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많은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문제랑 똑같이 나오면 나는 이렇게 풀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문제만 이렇게 연습해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51번은 예,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거고요. 요게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푸는지만 예, 이렇게 순서만 좀 알면 누구나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나는 이렇게 풀어서 꼭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 공부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51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2번 10kV 암페아 2000대 100V의 변압기에서 1차에 환산한 등가 임피던스는 6.2 플러스 J75입니다. 이 변압기의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변압기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구하는 문제죠.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공식 예, 1차 전압 분의 1차 전류 곱하기 예, 리액턴스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 있죠. 예. 여기서 1차 전압과 1차 전류가 들어간 거는 1차에 환산한 등가 임피던스를 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은 퍼센트 리액턴스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되고요. 이거랑 또 똑같은 공식이 하나 있죠. 퍼센트 리액턴스 구하는 공식 또 한 가지 공식은 10 곱하기 V의 제곱 분의 PX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X가 리액턴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공식에서의 중요한 거는 얘는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고 얘는 킬로볼트 단위라는 거. 예, 얘로 계산해도 똑같은 답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공식에 의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우선 이 공식에 전류를 넣어야 되는데 1차 전류 안 줬죠? 그래서 1차 전류를 구해야 됩니다. 1차 전류는 1차 전압 분의 용량으로 구할 수 있죠. 얘가 P는 VI라는 공식에서 이 I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V가 넘어가서 이 P에 나눠지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P 용량 10kVA 문제에서 줬죠. 그래서 10 곱하기 10의 3승 나누기 1차 전압 여기 20V는 하면 1차 전류가 5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리액턴스는 문제에서 임피던스 줬죠. 임피던스에서 얘가 저항이고 얘가 리액턴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리액턴스 얘가 리액턴스이기 때문에 리액턴스는 7ohm입니다. 그래서 퍼센트 리액턴스 구하는 공식 하면 1차 전압 2000분의 1차 전류 5A 곱하기 리액턴스 7 곱하기 100 해서 1.75%가 나와요.
이 식을 이용해서도 한번 구해볼까요? 이 식을 이용하게 되면 이 P가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라고 했죠. 그래서 10 곱하기 리액턴스 7 나누기 10 곱하기 1차 전압인데 얘 단위는 킬로볼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00볼트를 킬로볼트로 바꾸면 2킬로볼트가 됩니다. 그래서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도 계산기에다 넣고 계산을 해보면 1.75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답은 1.75% 4번이 되는 거죠. 이 문제 역시 간단한 계산 문제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제가 알려드린 공식 요거 지웠는데 10v제곱분의 px 얘로도 한번 구해보시고 얘로도 한번 구해보세요. 이게 연습이죠. 그래서 이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혼자서 풀어보시던가 아니면 이 영상을 다 보시고 혼자서 복습하실 때 그때 꼭 풀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52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53번 농형 유도전동기에 주로 사용되는 속도 제어법은 농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을 찾으란 문제입니다. 농형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법 뭐 있죠? 극수, 그 다음에 주파수, 전압을 제어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문제 보면은 극수 제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농형 유도전동기에서의 속도 제어법, 주파수 제어법, 그 다음에 극수 제어법, 전압 제어법이 있다는 거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4번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는 동기 전동기입니다. 이 문제 굉장히 자주 나왔던 문제죠. 동기 전동기 회전 자계와 회전자의 속도가 같다고 해서 동기 전동기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계좌 전류의 크기를 조정을 해서 회전자의 속도를 동기 속도랑 똑같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 자계와 동기 속도의 그 회전 속도가 같아지면 그때 역률이 1이에요. 역률은 1일 때가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54번에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는 동기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54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5번 동기기의 전기자 권선이 매극 매상 슬록수가 4, 상수가 3인 권선의 분포 개수는 얼마인가? 분포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분포 개수 공식 이것도 암기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이 Q가 매극 매상 슬록수고요. 요 M이 상수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매극 매상 슬록수 4 줬고 상수 3이라고 줬죠. 그래서 이 공식에다가 얘네들만 넣어주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요 파이가 뭐 3.14 이런 파이가 아니라 사인 뒤에 붙어있기 때문에 사인 뒤에 붙는 건 각도지요. 그래서 사인 뒤에 붙어있기 때문에 요 파이는 180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극 매상 슬로스와 상수를 여기에 적용시켜서 식을 정리하면 매극 매상 슬로스 4 사인 2 곱하기 상수 3 곱하기 매극 매상 슬로스 4 분의 파이 얘 180도라고 했어요. 분의 사인 2 곱하기 상수 3분의 파이 하면 사인 6분의 파이 나누기 4 곱하기 사인 24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여기서 파이 180도를 6으로 나누면 30도가 되고요. 180도를 24로 나누면 7.5도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친절하게도 사인 30도는 0.5 사인 7.5는 0.1305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사인 30도 0.5 여기다 놓고 사인 7.5는 0.1305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하면 0.958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포 개수가 0.958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답은 4번입니다. 문제에서 이거 안 줘도 이거 우리가 계산하는 거 아니죠? 공학용 계산기가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에 이대로 이렇게 입력을 시켜서 계산기에 때려보면 0.958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5번의 답은 4번입니다. 이 분포 개수 구하는 공식 꼭 암기해 두시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6번 전압 변동률이 작은 동기 발전기는 답은 3번입니다. 단락비가 큰 동기 발전기는 전압 변동률이 작습니다. 요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56번의 답은 3번 단락비가 크다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57번 삼상 농형 유도전동기를 전전압 기동할 때의 토크는 전부하 시에 루트 2분의 1배이다. 기동보상기로 전전압이 루트 3분의 1로 기동하면 토크는 전부하 토크의 몇 배가 되는가? 단 주파수는 일정. 이 문제,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3 루트 2분의 1배가 된다. 그래서 57번은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58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2차 입력이 P2, 슬립이 S일 때
2차 동선 PC2는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이것도 공식 암기하는 것처럼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 동선은 2차 입력의 슬립을 곱한 값으로 구한다. 요거 암기해 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9번 게이트 조작에 의해 부하 전류 이상으로 유지 전류를 높일 수 있어 게이트 턴온, 턴오프가 가능한 사이리스터는 답은 2번입니다. GTO. 이 문제도 문제에서 이론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죠. GTO는 게이트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제어해서 부하 전류 이상으로 전류를 높일 수 있습니다. 59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60번 다음 그림과 같이 단상 변압기를 단권 변압기로 사용한다면 출력 단자 전압은 이 그림에서 얘가 단상 변압기인데 얘를 단권 변압기로 사용하면 이 출력되는 이 출력 단자 전압에 몇 볼트가 걸리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1차 전격 전압에다가 그냥 2차 전격 전압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600-120에서 480V가 나오는데 이 식에서 왜 이렇게 나타낸 거냐면 얘가 2차 전격 전압이에요. 자, 건수비 A는 2차 전격 전압분의 1차 전격 전압 이렇게 구해질 수 있죠. 근데 얘랑 자리 바꿔도 되잖아요. 그래서 2차 전격 전압은 A분의 1차 전격 전압 얘는 A분의 1 곱하기 V1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V1입니다. 1차 전격 전압. 그래서 얘가 2차 전격 전압이 되는 거예요. 이 해설대로 문제를 좀 풀어보면 건수비는 2차 전격 전압분의 1차 전격 전압.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 얘를 두면은 건수비의 역수기 때문에 120분의 600이 600분의 120이 되죠. 여기다가 1차 전격 전압 600V를 이렇게 넣어서 1차 전격 전압 마이너스 건수비의 역수 곱하기 1차 전격 전압을 하면 480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죠. 600에다가 120 빼도 480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5년 제1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좀 어떠신가요? 전기기기 쉽지 않죠? 그런데 의외로 전기기기 과목에서 점수가 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해 오시면서 느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전기기기에서 알아가는 그런 이론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랑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비슷하게 나온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기기를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글로 되어 있는 문제 많이 암기하시고 그리고 간단한 계산 문제 몇 개 풀면은 의외로 전기기기에서 좀 높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기출문제 해설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